무한궤도 소을석.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마침내 전광판의 자막이 빨갛게 눈을 뜬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 몸이 벌떡 일어선다. 그 표시만 보고도 추위가 절반은 달아나 버린다. 야전 점포에 몸을 구겨놓고 이를 딱딱 맞부딪히며 떨고 있기를 1시간은 넉넉했을 것이다. 추위는 일찌감치 잠을 깨워놓더니 이마를 싸늘히시켜 두통까지 피워 올렸다. 귀뚜라미 울음에 이어 2개의 눈망울이 강력한 빛을 뿌리며 다가온다. 다그르르. 화롯불처럼 따끈한 발밑이 진동. 반가워서 떨리는 내 몸의 진동. 플랫폼에 사람은 없다. 아니, 한 사람. 저만큼 떨어진 의자에 누워있는, 마치 쓰레기 자루를 버려놓은 것 같아 보이는 노인은 꿈쩍하지 않는다. 가서 전동차가 왔다고 말해줄까? 나는 성능이 나쁜 로봇처럼 저벅저벅 그쪽으로 디딘 걸음을 떼다가 흠칫 놀라며 멈춰서고 만다. 저 노인은 어젯밤 서로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드러눕기 전에 잠깐 눈길이 마주쳤을 뿐인 저 노인은 이미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다. 영감님 하고 어깨에 손을 짚는 순간 바닥으로 털썩 굴러내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발등에 무겁게 얹혀진다면.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러고 있기에는 너무 춥다. 스르륵 전동문의 문이 열리고 나는 서둘러 몸을 돌린다. 서두름은 즉시 허리에 통증을 일으킨다. 빌어먹을. 가까스로 한 발을 전동차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문이 닫힌다. 나를 반쪽으로 가르겠다는 듯이 덤벼든 문은 먹이를 문 맹수의 이빨처럼 견고하다. 어떤 놈이 장난을 치는 거야? 승무원은 짜증을 내고 있을 것이다. 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문이 열리고 노연한 먹이처럼 나머지 한 발을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나는 스팀이 나오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서 앉는다. 훈훈함이 몸을 감싸자 소름이 돋으며 오히려 몸이 더 떨려온다. 내부에는 듬성듬성 승객들이 앉아 졸고 있다. 첫차를 타야만 하는 고단한 인생들. 첫차를 타야만 하는 추운 인생. 몸이 가렵다. 스팀의 눅눅함이 뼛속까지 간지럼을 태운다. 간지럼이 너무 심해 머릿속이 몽롱하다. 시청이라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온다. 신촌이라고도 했다. 신림, 봉천에서 내려야 하는데. 미안해요, 여보. 봉천이라는 안내방송을 듣고도 내 의식은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전동차가 땅속 깊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 시큼한 침이 고이고 욕지기가 인다. 이 나쁜 놈들아, 나쁜 놈. 누군가 무릎을 툭툭 건드려 잠을 깨운다. 전동차 내부는 어느새 빽빽하다. 한 여자의 무릎이 내 무릎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한때의 사람들이 내리고 한때의 사람들이 오른다. 추워. 새로운 승객들의 몸에서 찬바람이 돋는다. 간밤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며? 간밤이 다 뭔가 지금까지도 그 기온에서 꿈쩍 않고 있다네. 두 남자가 과장스레 몸을 떤다. 두툼한 외투 사이로 단정한 겨울 양복이
하얀 와이셔츠를 돋보이게 한다. 영하 15도. 그래서 간밤에 그토록 추웠었구나. 바깥 기온이 그 정도라면 지하 플랫폼도 영하로 내려갔을 것이다. 얼어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하군. 생각하다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달리는 암회색 벽이 뽀얗게 흩날리고 있다. 노인. 차창에는 승객들의 밀집한 모습만 딱딱하게 어려 있다. 왜 밀어요? 젊은 여자가 팅 소리를 낸다. 내가 밀었어? 뒤에서 밀었지. 남자의 소리가 눈을 부라린다. 전동차 내부의 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직 출근 시간의 제때는 1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승객들은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엉덩이에 잔뜩 힘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봤자 조금 전 어떤 남자의 말처럼 뒤에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허리가 휘청하며 나가 떨어질 수밖에. 그때가 겨울이지 않은 게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그랬더라면 나는 어쩌지도 못하는 이 남루한 목숨을 그때 벗어버렸을 것이다. 나는 자정에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날이 밝아서야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을 혼수 상태. 가해자는 내 척추와 어깨뼈 부러뜨린 것을 유일한 흔적으로 남겼을 뿐이었다. 아내는 꼬박 열흘 동안 목격자를 찾는다는 피켓을 들고 그 횡단보도 언저리에 서 있었다. 가난한 남편의 아내는 그때 이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저기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주머니 속의 칼을 만져본다. 싸늘한 촉감이 위안을 준다. 믿고 싶지 않지만 배가 고프다. 빈 것이 소리는 더 난다고 옆 사람이 무안해할 정도로 요란스레 빈 창자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 인간의 역겨운 비애. 체념과 분노의 시소를 타면서도 배가 고프다는 것. 나는 문득 나를 찌르고 싶어진다. 바퀴 소리가 시끄러워지는가 싶더니 전동차가 지하를 벗어난다. 이제서야 도시가 아침에 덮여 있음을 깨닫는다. 전동차가 강을 건널 때 아침 햇살이 사람들 머리 위로 적시어든다. 그들의 머리는 어떤 암시, 투사의 결의처럼 붉어진다. 그러나 앉아있는 나에게까지 햇살이 미치기에는 사람들의 숲이 너무 무성하다. 여름 나무마저도 촘촘한 잎새를 흔들면 사이사이로 햇살 부스러기가 후두둑 떨어지는 법인데 사람들은 서로의 입냄새를 맡으며 불쾌한 표정으로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틈은 은근한 적의로 물샐 틈 없이 접착되어 있는 듯하다. 고약한 냄새가 풍겨온다. 된장국과 김치를 적당히 섞어 썩힌 듯한 냄새.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코를 막았다가 다시 고개를 외면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째려본다. 아하, 나의 남루함을 의심하고 있군. 하지만 아가씨, 그대의 매끈한 뱃속, 출근 시간에 쫓기며 다급히 말아넣은 덜 씹힌 밥알이 내 뱃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 후줄근한 자루 속에 가스라도 차 있으면 이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을 거야. 신도림역.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 비명과 옷 찢어지는 소리와 문가에 서 있다 떠밀려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신음소리가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그들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겨우 꼬리를 감춘다. 그리고 그 꼬리가 미처 빠져나가기도 전에 한꺼번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 좀 내리고 타세요.
숨가쁘게 외쳐대는 목소리는 안쪽으로 밀리고 만다. 여기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모자도 없는, 아니 모두가 주모자인 집단의 관성이 그 목소리를 출구에서 멀리 팽개쳐 버린다. 결코 밀려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문 사이에 발을, 머리를, 가방을 쑤셔넣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씨름을 하느라고 문은 닫히지 못한다. 영무원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들을 밀어넣느라고 기를 쓴다. 푸시맨, 부시맨. 그러나 부시맨은 콜라병 하나만이 두통거리인데 비해 푸시맨의 고민은 밀어붙이는 팔버팀 뒤에 밀리는 자기가 또 있다는 데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나를 냄새의 진원으로 단정했던 여자가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 이제 그녀의 무릎은 내 사타구니를 지그시 누른다. 두 팔로 벽을 짚은 그녀의 숙여진 상체가 봉긋한 가슴을 눈앞에 들이대고 있다. 아가씨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차창을 박살내고 머리를 밖으로 내놓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아가씨의 가슴에 키스를 하게 된다고. 부드럽게. 그러나 전동차가 흔들리는 순간 키스는 너무 과격했다. 앞으로 고꾸러진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내 얼굴을 여지없이 짓문게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물컹한 감촉은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여자들의 비명을 오르가슴의 괴성으로 환각시켜 놓는다. 그래봤자 나는 여자의 가슴에서 힘겹게 얼굴을 치우며 기득거린다.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른다. 오해하지 마시라. 내가 기득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대의 격렬한 애무에도 나는 내부의 뜨거운 충동을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는 몸인 것이다. 6개월 동안 지속된 물리치료는 나를 침대에서 내려와 더듬거리며 걷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끝내 젊은 아내의 남편으로는 회복시켜 놓지 못했다. 어떤 유혹에도 응답할 수 없는 몸. 지금 이 순간 나는 다만 배가 고플 뿐이며 배고픈 것보다 더 쓰라리게 머릿속을 훑어내는 아내와 딸의 모습이 허기질 뿐이다. 봉천역입니다. 나의 고개는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한때는 출퇴근을 위해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곳. 그러나 지금 내게는 승차권이 없다. 무임 승차. 그래서 다시는 내리지 못할 것 같은 무한 궤도 위의 전동차에 앉아 저려오는 엉덩이와 결리는 허리를 참아야 하는 것이다. 어차피 영하 15도의 추위를 견디기에는 나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외투를 버렸다. 9시가 가까워오자 비로소 전동차 안은 발을 까딱거려도 좋을 만큼 숨통이 트인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모여들었다가 다시 영하의 거리로 떠나갔다. 그리고 비교적 느슨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들 사이를 누비며 신문 판매원이 지나간다. 어느 프로야구 선수의 억대 연봉 계약이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스포츠 신문을 사람들이 사서 본다.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신문을 펼치자 속옷만 입었다가 마침내 알몸이 되고 마는 여자가 만화 속에 드러누워 있다. 그녀의 남자는 내일 등장하리라. 내일 등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남자는 일터로 갔다. 그리고 여자는 오늘부터 옷을 벗고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일터로 가지도 않았고 옷을 벗고 있지도 않다. 미래가 거세되어 버린 나는 다만 전동차의 한 부속품처럼 의자 귀퉁이를 차지하고 앉아서 43개의 정거장을 돌고 도는 것이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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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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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야.
다시 칼을 만져본다. 아내와 딸을 제외한, 아니 어쩌면 그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나는 테러의 유혹을 받는다. 저 무수한 익명의 가해자들. 여보, 이러지 말아요. 제발. 아내가 나를 부여잡고 운다. 나는 내가 왜 집기를 부수뜨렸으며 벽에 머리를 짓지었으며 마침내는 내 몸을 칼로 그어버렸는지 모른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어떻게 나라는 인간을, 너무 착해 빠져서 세상살이 퍽퍽하겠다는 나라는 인간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잔인한 몸부림으로 바꿔 놓았는지 알지 못했다. 내 앞의 사내를 상상의 표적으로 삼아본다. 신문을 보느라 얼굴이 가려진 그의 복부에 칼을 꽂는다. 그리고 나서 시침을 떼고 코를 후비거나 눈곱을 뗀다. 사내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다. 후들거리는 다리가 털썩 무릎을 꿇고, 아니 그보다 먼저 몇 방울의 피가 바닥에 뿌려져 사내의 심상치 않은 미래를 예고하겠지. 그리고 사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가를 믿지 못하는 어리숙한 눈동자로 주위를 둘러보며 납득할 만한 단서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일에 골몰해 있다. 이 순간 하품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무표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행동들조차 놀랍도록 진지해 보인다. 사내는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에게 눈으로 묻는다. 내가 왜? 그러면 나는 영하의 날씨보다 섬뜩하게 웃으며 간단히 말해준다. 그건 우연의 선물일 뿐이야. 사내가 멍해지는가 싶더니 푹 고꾸라진다. 그에게도 아내와 딸이 있겠지. 바닥에 흥건한 피는 너무 투명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도시의 필연이기도 하지. 사내가 신문을 뒤집어 자동차 전면 광고를 내게 보인다. 저 매끄러운 물건은 나를 뚫고 지나 어디로 갔을까?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위의 수런거리는 소리를 제압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잠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일방적인 메시지. 남자가 이상한 허리띠를 들어 보이자 승객들의 고개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알만하다는 표정들. 무심한 그들의 귀에 메시지를 억지로 쑤셔넣기 위해 남자는 목소리를 키운다. 자, 이 자석 허리띠는 요통, 관절통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등을 돌린 관객을 향한 배우의 자발적인 연기는 공허하다. 그리고 처절하다. 삶의 막장에 몰린 기분을 나는 그의 억지 웃음에서 읽는다. 만병통치의 휴엄을 지닌 그의 자석 허리띠는 일금 1,000원이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 가격이 그가 믿을 수 없는 싸구려 연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관객도 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의 방치. 저토록 값싼 효능이 있는 물건이 지천임에도 질병 하나쯤 지니지 않는 이 도시의 시민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잠시 자석 허리띠를 내 허리에 두른다면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쌀자루 하나 들 수 없는 허리가 고쳐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다가 기침을 터뜨리고 만다. 빈 속이 울린다. 빈 가슴이 울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믿져야 본전식으로 솔깃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의 연기는 내일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헛된 기대조차 품을 수 없다. 내 수중에서 마지막 동전이 달아나 버린 것이 벌써 한 달 전. 돌이켜보면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어느 거리를 기웃거리고
어느 호미진 쓰레기통을 뒤지며 여기까지 흘러와 있는 것인가. 잊고 있던 허기를 기침이 흔들어 깨워 놓는다. 맞은편 의자에서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핫도그를 먹는 아이의 입이 내 입이었으면 싶다. 아이의 입은 핫도그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곁에 발린 케첩만 앙증맞은 혀로 핥고 빙글빙글 막대를 돌리며 장난을 치다가 급기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아이의 엄마가 살짝 눈을 흘기는 것으로 아이의 잘못을 용서한다. 바닥에 떨어진 핫도그. 내 마음이 자꾸 나를 일으켜 세워 자꾸 손을 뻗어 그것을 주우려고 한다. 서 있던 승객 한 사람이 그것이 발에 걸리자 툭 하고 구석 쪽으로 차버린다. 먼지 투성이의 핫도그. 오줌이 마렵다. 플랫폼에 있는 수도꼭지를 한참 동안 입에 물고 있었던 지난 밤의 차가움이 오도록히 떠오른다. 그러나 일어나고 싶지 않다. 일어날 수 없다. 훈훈한 내부의 공기에 늘어진 몸이 바깥으로 나서면 급격한 수축으로 푸수수 부서져 버릴 것만 같다. 그래서 나는 문득 쓴 웃음을 짓는다. 내가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나라는 놈. 방을 비워야 하는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동전을 털어 연탄을 한 장 사서 불을 붙이고 그것을 방 안에 넣었다가 쥐새끼 한 마리 기어들어와 까만 눈을 빛내는 것을 보고 연탄을 마당에 던져 버렸었다. 그리고 남산의 소나무 가지에 밧줄을 걸었다가 굽어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서러워 밧줄을 풀어버렸고 어느 공중 변소에서 동맥에 면도칼을 대었다가 살가죽만 조금 찢어놓고는 머리를 쥐어뜯고 말았었다. 나라는 놈. 이 도시의 우유부단함과 썩 잘 어울리는 놈. 그러면서도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도시의 또 다른 기질인 냉혹함과는 상종 못하는 반편. 나는 갑자기 내가 미워진다. 구차한 몸뚱이의 고통에 주눅 들린 비겁함을 본다. 하면서도 집을 뛰쳐 나오던 새벽. 부엌 바닥에 둥글고 있던 과도를 품에 감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 그것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껌파리 소녀가 내 무릎 위에 껌을 놓고 간다. 나 역시 저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소녀의 달랑거리는 묶은 머리와 껌을 번갈아 쳐다본다. 하지만 껌파리 소녀나 노인은 봤어도 껌파리 청년은 보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30대의 남자가 껌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다면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쳐다볼 것인가.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 소녀의 손이 냉큼 무릎 위에 껌을 집어간다. 소녀는 마치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과시하는 듯한 당당한 몸놀림으로 탁하게 가라앉은 전동차 내부의 공기를 휘저으며 다음 칸으로 옮겨간다. 소녀의 능숙한, 저러다 어쩌나 싶게 능숙한 활보에 잠시 긴장했던 내부는 다시 소란거림으로 돌아간다. 승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이상하다. 띄엄띄엄 빈자리까지 보인다. 잠시 후 안내방송을 듣고서야 나는 이 전동차가 맴돌기를 그만두고 성수역을 종착역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기계의 휴식이 끔찍한 기분을 들게 한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내릴 준비를 한다. 나는 선반 위에 버려진 신문을 집어들고 한껏 꿈을 거린다. 문이 열리자 대번에 찬바람이 바짓가랑이 사이로 들이친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모두 내리라는 방송이 거듭되는 사이 나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 먼지를 뭉쳐놓은 것 같은 핫도그를
재빨리 신문 사이에 집어넣는다. 신문 위로 만져지는 두툼한 감촉만으로도 허기가 절반쯤 달아나 버린다. 쫓겨난 승객들은 바람의 터널에 떨구어져 외투깃을 잔뜩 여미고 다음 전동차를 기다린다. 갑자기 찬 기운이 몸을 휘감아 머리가 어찔어찔하다. 기도로 빨려드는 공기의 차가움을 힘겨워하며 나는 화장실을 찾아간다. 이미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된 오줌이 찔끔찔끔 새어나와 2달 동안 갈아입지 않은 속옷을 적시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핫도그를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걸음을 재촉한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노인의 걸음보다 느리다. 특히 계단에서는 한 단 한 단 지려밟듯 내려서야 한다. 조심을 해도 허리가 욱신거린다. 오줌을 누면서 핫도그를 먹는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바지를 끌어내리자마자 먼지를 대충 후후 불어털고는 핫도그를 한 입 베어물었다. 그 사이 오줌은 화장실 바닥 아무데나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래,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미 발기 능력을 상실한 물컹한 살덩이는 소름이 돋아야 마땅한 참고 참은 방류에도 무감각하게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이다. 오줌방울이 튀어 낡은 구두를 적시고 바짓 가랑이를 적시지만 나의 신경은 온통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핫도그의 부드러운 맛에 쏠려 있다. 오줌이 그치고 막대까지 씹어먹을 듯 마지막 살점을 훑어내는 입술 위로 문득 생각지도 않았던 눈물이 흘러내린다. 바지를 축혀 올리지도 못하고 한 손에는 핫도그 막대를 들고 있는 나는 그렇게 오래도록 내 눈물의 짠맛을 본다. 은주야. 복받치는 딸 아이의 이름이 입안의 핫도그 부스러기를 튀어나오게 한다. 정말 춥구나.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몸이 와들와들 떨린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먼저 번의 승객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다. 몇몇 사람들이 새로이 계단을 올라와 발을 동동거린다. 웬 놈의 기온이 한낮에도 영하 10도를 넘는지 모르겠어. 투덜대던 남자가 플랫폼의 지붕 사이로 하늘을 올려본다. 잿빛 허공은 곧 눈이 쏟아질 듯이 탁하다. 나는 추위를 잊기 위해 아직도 손에 말아지고 있는 신문을 펼쳐든다. 사회면에 묻어있던 핫도그 냄새가 먼지로 날아간다. 어젯밤 봉천 지하철역 부근에서 교통사고. 미안해요, 여보. 뿌옇게 흐려지는 지면에서 나는 엉뚱한 글을 읽는다. 미안해요, 여보. 저를 용서하세요. 아니, 마음껏 욕하세요.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오늘의 결정이 평생 저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음을 또한 알아요. 저만 살겠다고 떠나는 저를 용서하세요. 은주는 제가 데리고 갑니다. 나는 신문을 집어 던진다. 바람이 신문을 낱낱이 흩어 멀리 날려버린다. 전동차가 바람 저편에서 머리를 내민다. 이제 서 있어야 하는 신세다. 그러나 곧 자리가 나겠지. 아무도 이 순환 궤도의 한 바퀴를 도는 사람은 없다. 반 바퀴를 도는 사람도 없다. 모두들 차를 타기 전에 정거장소를 헤아려 짧은 쪽으로 타게 마련이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앞에 서 있다. 예수를 믿으라는 중년 남자의 외침이 지나간다. 얼핏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서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러나 그 역시 내게는 익명의 가해자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천국을 믿지 않은 죽는 남자가 사라진 쪽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맹인 부부가 나타난다. 남편은 하모니카를 불고 아내는 노래를 부르며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다. 바구니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 도시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러나 동전 소리는 드물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맹인 부부는 동전 소리에서 천국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내게 누가 천국의, 아니 지옥 아닌 것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칸으로 옮겨가기 전에 맹인 남편은 하모니카를 손바닥에 대고 두드린다. 하모니카에 고여있던 침이 튄다. 생존을 위한 그의 고통은 하루에도 몇 번씩 땀보다 진한 침을 털어낼 것이다. 나의 아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익명의 저주를 퍼부었듯이. 아내는 그렇게 1년을 버텼다. 처음에는 파출부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돌박이 은주를 들쳐업고 골목 어귀에서 풀빵을 구웠다. 나의 퇴직금은 수술비로 날아갔고 6개월의 물리치료 기간은 우리 식구를 전세방에서 월세방으로 내몰았다. 그때 이미 모든 것은 결말이 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그 후로도 6개월을 더 견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떠나갔다. 다리와 허리가 아파올 즈음 서너 명의 좌석 승객이 동시에 일어선다. 나는 비쩍 마른 무거워진 몸을 의자 위에 내려놓는다. 한 여자가 재빨리 곁에 앉았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나를 유심히 살핀다. 그리고는 몸이 닿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상체를 기울인다. 빨리 타지 못하고서 바보같이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발을 구르며 차창에 대고 소리친다. 좀 굼떠 보이는 차창 밖의 청년이 어깨를 으스게 보인다. 전동차의 문은 두 연인을 생리별시켜 놓고도 태연하다. 전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청년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한다. 싫어. 오늘은 추워서 그냥 갈래. 내일 봐. 여자가 들리지 않을 소리를 지른다. 남자는 남고 여자는 간다. 내일. 그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단어인가를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살그머니 다가와 느닷없이 등을 후려치는 술래처럼 운명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닥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오랫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빈자리는 떠난 후에나 보이는 법이다. 그 여자는 운 좋게도 금방 자리에 앉는다. 맞은편. 그렇지 않아도 짧아 보이는 미니스커트가 자리에 앉자 위로 바짝 당겨진다. 영하 15도. 나는 어제 오늘의 기온을 떠올리며 목을 움츠린다. 젊음이 좋은 것인지 유행이 좋은 것인지 가늠이 서질 않는다. 한 뼘이 넘게 드러난 그의 허벅지와 무릎과 종아리를 나는 아무런 느낌 없이 쳐다본다. 느낌이 없다. 무감각한 시야에 문득 노을이 젖어든다. 그제서야 전동차가 다시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짧은 겨울 해가 벌써 서쪽 하늘에 탁한 노을을 지펴놓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터운 구름의 노을은 어둡다. 검붉은 빛이 구름의 결을 따라 살짝 비치다가 짧은 순간에, 전동차가 다리를 건너는 짧은 순간에 쓰러지고 만다. 그리고는 곧장 어둠이다. 곧장 지하이다.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다. 모두가 추위에 쫓겨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오늘 밤에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며? 이럴 때는 빨리 집에 가서 마누라 꼭 끌어안고 있는 게 제일이라고. 얼어 죽는 사람 꽤나 생기겠군. 요새 누가 얼어 죽어?
술 마시고 길 위에서 1시간만 자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자는 사람도 있더라. 한심한 사람들이야. 사정이 있겠지 뭐. 사정은 무슨, 다 저 못난 탓이지.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사내의 반질반질한 이마가 빛난다. 결코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삶의 돌발성과 불가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자만심이 엿보인다. 그래서 이혼하겠대? 그럼 어떡하겠니? 새파란 청춘이 가망 없는 사람한테 매달려 인생 망쳐서야 되겠어? 그 사람은 어떡하고? 팔자소관이지 뭐. 안 됐다 얘. 네가 그 지경이라도 별 수 있을 줄 아니? 뭐라고 해도 자기 인생이 우선인 게야. 여자의 입술이 핏빛처럼 붉다. 황금색 귀걸이는 검정 가죽 재킷과 세련되게 어울려 보인다.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단호함이 느껴진다. 나는 주머니 속의 칼을 만지작거린다.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여자는 질주할 것이다. 저 남자는 차례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칼자루를 움켜쥔 손에 힘이 가해진다. 망설일 이유는 없다. 눈을 감고 아무나 찌른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익명의 가해자인 동시에 익명의 피해자인 우리. 항변은 부질없고 도시라는 집단의 타성은 견고하다. 칼을. 이때 어떤 여자의 고음이 내부의 잡다한 소음을 한 칼에 쓸어버린다.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침묵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남자의 느끼한 목소리가 뒤따른다. 방금 만졌잖아요. 누가? 어디를 만져? 교양없게 시리. 그래, 나 교양 없다. 그래서 어쩔 테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생사람답고 그래? 사람들의 벽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쪽의 수작이 이어지면서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대기 안 더듬었단 말이에요? 글쎄, 어디를? 엉덩이를? 저통을? 설마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는 않겠지? 사람들이 와르르 웃는다. 남자들 것이 대부분인 웃음소리에 여자들 것이 몇 끼어 있는 게 기분을 묘하게 헝클어뜨린다. 벌겋게 상기되었을 여자의 얼굴이 보지 않아도 본 것만 같다. 파렴치한. 이게 듣자 하니까 당신이 내 엉덩이를 더듬지 않았단 말이야? 여자가 악에 바친다. 이런 쌍.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게 내 손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쌍? 그래 쌍이다. 서로 좀 만졌으면 어떠냐? 그렇다고 그게 달냐? 얼굴도 신통치 않은 게 큰 소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으면 남자가 만져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다시 폭소가 터진다. 여자가 뭐라고 대드는데 웃음소리에 가려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순간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내가 나를 낯설게 한다.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이건 제스처일 따름이야. 나는 사람들을 해치며 허우적허우적 그쪽으로 다가간다. 왜 믿느냐고 짜증을 내던 한 여자가 칼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 그러자 조밀한 내부 어디에 그런 여분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쫙 갈라지며 통로가 생긴다. 키 작은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던 키 큰 남자가 이건 뭐야? 하는 눈길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다짜고짜 칼을 꼬나쥐고 그의 가슴팍을 겨냥해 내리찍는다. 가까이 있던 여자들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쇠바퀴 소리를 덮어버린다. 기겁을 하며 몸을 틀던 남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승객들 위로 넘어진다. 왜 이러는 거야? 당신. 그가 하얗게 질려 소리친다. 네 놈이 나를 치었지? 그가 순간적으로 멍해진다. 틀림없이 네 놈이야. 이거 이제 보니 미친놈 아냐? 그가 반격태세를 갖추며 다소 만만해한다. 너무 힘껏 움켜쥔 탓에 칼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나 명료한 의식은 지금의 내 행동을 납득하지 못한다. 누가 진짜 나란 말인가? 이야! 칼이 그의 옆구리를 빗나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끈하는 소리가 몸통을 울린다. 비틀린 팔목의 통증이 내 입에서 신음을 토하게 한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팔굽으로 내려 찍힌 등짝이 몸을 가라앉게 한다. 커다란 주먹이 몇 차례 면상과 가슴팍을 무차별 난타한다. 그만 해둬요, 젊은이. 미친 사람 아닌가. 보다 못한 웬 노인이 끼어든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영감님. 이런 놈은 반쯤 죽여놔야 해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놈들은 지구상에서 확 쓸어버려야 한다고요. 지믹이 재수가 없으려니. 이어진 두세 차례의 가격이 나를 완전히 바닥에 눕히고 만다. 입안이 비릿하다. 목 안이 텁텁하다. 나는 차분한 눈길로 남자를 올려본다. 왜 이리 차분한가? 시근대고 있는 남자가 슬퍼 보인다. 나는 테러에 실패했다. 그러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으로 입안에 고여있던 핏물이 튀자 원을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러선다. 나는 계속 웃는다.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누군가가 중얼거린다. 하하하하, 나는 그렇게 웃고 으흐흐흐흐.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나 보았다. 쇠바퀴 구르는 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의자를 길게 차지하고 누워 나는 바닥에 얼룩진 핏자국을 바라본다. 코피가 말라붙어 숨쉬기가 불편하다. 퉁퉁 부은 입술은 또 하나의 심장처럼 아프게 실룩거린다. 허리가 몹시 결린다. 내가 언제 의자 위로 올라와 누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동안 이 도시를 몇 바퀴 돌았으며 지금이 몇 시인지 알지 못한다. 시간이 가는 것도 잊고 나는 한 달을 불 꺼진 방에 누워 있었다. 아내가 남긴 쪽지는 실감이 나지 않아 하루 수십 번씩 읽었다. 주인 여자는 송장 치우게 될까봐 빨리 나가라고 안달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한 달 동안 방 안에 가두어 놓았다. 그리고 한 달 전 겨울이 깊어갈 무렵 방 안에 들여놓았던 연탄을 마당에 팽개치고 어스름 새벽길을 도망치듯 밟았었다. 어느덧 전동차 안은 한산하다. 차에 올라 앉을 자리를 찾다 나를 발견하고 슬금슬금 멀어지는 승객들의 머리와 어깨 위에 흰 눈이 소복하다. 밖에 눈이 내리는구나. 눈을, 문득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아내는 내게 겨울 여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눈을 좋아했었다. 눈을 한 움큼 뭉쳐 얼굴에 대보고 싶다. 웩! 웩! 맞은편 자리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취객 하나가 바닥에 토사물을 쏟아 놓는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물방울 튀듯 달아나 버린다. 시큼한 냄새가 금세 자욱해진다. C8. 마누라더니 말이야. 흥건한 토사물 위로 취객이 굴러떨어진다. 안내방송은 이 전동차가 막차라고 알려준다. 나는 어디에 내려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한다. 전동차가 지하역을 벗어나기 전에 내려야 할 것이다. 전동차는 신도림을 지나 지상으로 오른다. 차창 밖으로 눈이 날린다. 나는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다가 허리를 동강낼 듯한 통증에 휘감긴다.
차창에 눈을 들이대자 온통 하얗게 뒤덮인 눈 천지가 펼쳐진다. 어느 틈에 눈이 저렇게 쌓였단 말인가. 폭설이었다. 차창을 들어 올리자 바람과 함께 눈발이 안으로 들이친다. 취객 때문에 멀찍이 나앉은 승객들이 이번에는 추워 죽겠다며 투덜거린다. 나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눈발까지 들이마실 정도로 심호흡을 하고 차창을 내린다. 그리고는 손등에 내려앉은 눈을 만져본다. 눈은 금세 녹아 눈물 자국 같은 물기만 남겨놓는다. 이번 역은 봉천역입니다. 당연히 내려야 할 곳이라는 듯 내 몸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어눌한 걸음은 매를 맞아 더욱 무디어져 있다. 문이 열리고 고장난 걸음이 가까스로 한 발을 밖으로 내디뎠을 때 문이 닫힌다. 목에 걸린 가시를 뱉어내려는 듯이 문이 다시 열리고 다시 닫히고 엉거주춤한 나의 눈앞을 지나 막차는 단단한 꼬리를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몇몇 승객은 서둘러 계단을 뛰어오르고 나는 가까운 의자에 가서 앉는다. 밖으로 나가 눈을 만져보고 싶지만 계단을 오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내 플랫폼에는 인적이 끊긴다. 새벽이 될 때까지 전동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의자 위에 어제처럼 길게 들어눕는다. 벌써 한기가 몸을 식히려 든다. 눈을 감는다. 내일 아침 내가 첫 차를 타게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이제 내 품에 칼은 없다. 이 순간의 나는 모든 과거와 더불어 말짱 거짓말 속에 놓여 있는 것만 같다. 차가운 졸음이 온다.